두 번의 드래프트 실패, 그러나 두 번의 성공적인 FA, 이런 반전의 커리어를 만들어낸 선수, 바로 LG 트윈스의 주장 박혜민입니다. 신고 선수로 시작해 삼성 왕조의 끝자락과 암흑기를 지나 LG 트윈스 통합 우승의 주역이 되기까지 박혜민의 야구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신일고 시절 외야수가 아닌 내야수였던 박혜민은 주목받지 못했고 프로의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양대로 진학해 4년 후를 노렸지만 입학 첫 해부터 입스가 찾아오며 야구 인생의 위기를 맞았죠. 공을 자신의 발등에 던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던 박혜민은 결국 쫓기듯 외야로 자리를 옮겨야 했고 송구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서야 입스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외야 전향 이후 프로 지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결국 4학년인 2011년 타율 4할 2푼9리를 기록하며 대학리그 우수타자상을 수상할 정도로 성장했고 프로 지명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드래프트 당일 이름이 불리지 않았고 박혜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리그 최고의 중견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늦은 외야 전향 그리고 부상으로 인한 약한 어깨가 지명의 걸림돌이 됐죠. 4년 전에 이은 두 번째 지명 실패, 정말 야구를 그만둬야 하나 싶던 순간 삼성 라이온즈에서 신고 선수 입단을 제의했고 불완전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박혜민은 프로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자릿수 등번호를 단 박혜민에게 넘어야 할 산은 많았습니다. 대학 리그에서는 통했던 타격이 프로에서는 통하지 않았고 어깨 부상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죠. 게다가 2013 시즌 종료 후 상무에 지원했지만 그마저도 탈락하며 그의 커리어는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만큼은 내부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2014 시즌 4월부터 1군에 콜업됐고 대주자와 외야 백업으로 출전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4월 24일 LG전에서 대주자로 출전해 보여준 재치있는 주루 플레이는 류중일 감독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고 시즌 내내 꾸준히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박혜민은 경찰청 야구단에 입단한 배영섭 그리고 부진하던 정영식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채워줬고 9월 충격적인 음주운전으로 정영식이 임의 탈퇴 처리되자 완전히 주전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1군에서 자리를 잡게 된 박혜민은 2015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람보르미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빠른 주력을 보여줬고 거기에 주루 센스까지 더해지며 2015 시즌부터 2018 시즌까지 4년 연속 도루왕에 올랐죠. 게다가 넓은 수비 범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단순히 빠른 발로 달려가서 잡아내는 수비가 아닌 상황에 맞는 수비 위치와 타구음으로 낙하지점을 예측해 첫발 스타트를 끊으며 리그 최고의 중견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 경기에 출전할 정도로 내구성까지 겸비해 팀에 꼭 필요한 선수였죠. 그러나 이런 장점들을 희석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타격 생산성이었습니다. 빠른 발을 가졌지만 낮은 컨택률과 좋지 못한 선구안을 보이며 출루율이 높지 않았고 거포용 타자들만큼 삼진을 당했습니다. 한 팬이 만든 보통 선수들과는 다른 박혜민의 핫앤 콜드존은 그의 타격에 대한 평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수비나 주루 플레이보다 타석에서의 모습을 더 높게 평가하는 당시 KBO 흐름상 박혜민에 대한 평가는 지금과 같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2018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됐을 당시 오지환과 함께 대표팀 선발 기준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됐고 그로 인해 선동열 당시 대표팀 감독이 국정감사에 불려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혜민이 삼성의 붙박이 중견수이자 주장을 맡아가며 국가대표에도 단골로 소집됐던 이유는 그만큼 수비와 주루에서의 활약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생애 첫 FA를 앞둔 2021 시즌 개선된 선구안을 바탕으로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볼넷을 얻어내며 출루율은 3할 8푼 3리까지 상승했고 WRC 플러스도 데뷔 후 처음으로 100을 넘긴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내며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난히도 많은 대여급 외야수들이 FA 시장에 나오며 박혜민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모두들 잔류를 예상했죠. 그러나 역대급 외야 FA 시장에 시동을 건 첫 계약은 박혜민이었습니다. 4년 60억의 LG로의 이적,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시장은 놀랐고 역대급 거품의 시작이라는 비아냥이 따라왔죠. 삼성 팬들조차 60억이면 보내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LG가 박혜민을 선택한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비록 공격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넓은 잠실 외야를 책임져줄 확실한 중견수가 필요했던 거죠. 게다가 건강하고 발까지 빠른 박혜민은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LG의 기대감을 박혜민은 첫 해부터 완벽하게 충족시켜줬습니다. 특히 박혜민의 수비 범위는 넓은 잠실에서 더욱 빛났고 그의 존재만으로 투수들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죠. 타격도 초반 극심한 부진에 비해 후반기에 안정감을 찾으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3 시즌 연경혁 감독 부임 이후 하위 타선으로 자리를 옮긴 박혜민은 자신이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는 결승타가 된 2타점 2루타와 환상적인 다이빙 캐치 그리고 상대 배터리의 허를 찌르는 두 번의 도루 등 공수주에서 맹활약했고 팀의 29년 만에 우승을 이끈 숨은 공신이 되며 그야말로 패자 FA로 등극했습니다.
2024 시즌 본인도 인정할 정도로 타격에서 아쉬운 해를 보내며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연경혁 감독의 믿음 아래 수비와 주루는 슬럼프가 없다는 말을 증명해내며 여전히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맡은 2025 시즌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9개의 도루로 도루왕에 오르며 통산 5번째 도루왕에 올라 여전한 주루 센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6월 17일 NC전에서 시즌 20호도루를 성공해 KBO 최초 12시즌 20도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죠. 그리고 유난히 화제가 되는 호수비를 펼치며 타팀 팬들에게 최고의 극찬을 받는 선수가 됐고 박혜민 존에 이은 도미노 피자존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획득한 도루왕 타이틀 등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고 주장으로서는 LG의 또 한 번의 통합 우승을 이끌며 최고의 순간에 두 번째 FA를 맞이했습니다. 팀이 원했던 안정적인 수비와 주루 플레이로 4년 계약 기간 동안 부상 없이 전 경기에 출장했고 두 번의 통합 우승을 이뤄낸 성공적인 FA 선수였기에 구단과 팬들 모두 박혜민이 잔류해주길 원했지만 시즌 내내 박혜민의 호수비로 고통받았던 여러 팀들의 관심이 이어질 거로 예상됐고 특히 KT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잔류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혜민의 선택은 또다시 LG 트윈스였습니다. 4년 65억,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타구단에서 더 큰 오퍼가 있었기에 박혜민의 잔류 선택은 팬들을 감동시켰죠. 만 3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약 규모가 4년 전보다 더 커졌다는 것은 그가 LG에서 보낸 4년이 훌륭했음을 증명합니다. 4년 내내 전 경기를 소화했고 두 번의 통합 우승과 수비상, 그리고 도루왕까지 팀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역할을 해냈죠. 물론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스피드와 수비 범위가 장점인 만큼 나이가 들어가는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기량을 유지하고 계약 후반부를 어떻게 보낼지가 커리어 최종 평가를 좌우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확실합니다. 넓은 잠실 외야를 가장 안정적으로 책임졌던 중견수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박혜민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4년, 박혜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